안녕하십니까. 또 어떻게 정지봉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입춘입니다. 이제 뭐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시청자분들은 분명히 고기 낚는 것도 좋아하겠지만은 저는 약간 고기 낚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한다기보다는 겨울철 뭐 어쩔 수 없이 둔치도 가서 고기 잡고, 번방 가서 고기 낚고, 지사청 가서 고기 낚고, 복링리 가서 고기 낚고, 뭐 약간 겨울철 한정된 포인트에 모여있는 배스를 찾아서 좀 약한 채비, 뭐 웜도 좀 더 줄이고 가볍게 사용하고 액션도 약하게 줘라, 슬랙라인을 줘라, 그렇게 맨날 설명하면서 고기를 낚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낚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초보자들은 그런 감각이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고기를 낚아봐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최고의 공부는 많이 낚아봐야 되고 낚시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경험해보는 걸 절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 항상 시청자하고 구독자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제작하고 싶었어요. 그 앞전에 제가 가이드 FTV 가이드 찍을 때도 솔직히 이제 PD님도 큰 거 잡으면 시청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약간 저는 항상 촬영 보면 포인트에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고, 상류에서 하류까지 돌아보고, 상류에서 하류를 돌아보는 이유는 물골 라인이나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유추해서 그런 포인트를 찾아가며 베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낚시라는 약간 그런 느낌의 낚시를 약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편집일, 그러니까 촬영을 뭐 몇 시간을 찍고 편집을 하다 보면 그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좀 그런 느낌을 확실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설명 영상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죠. 한번 꽃샘추위 온다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부산은 꽃샘추위가 한 번 더 올 거, 이게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항상 이맘때, 그러니까 2월 초 중순 때 한번 꽃샘추위가 와가지고 물이 한번 얼거든요. 그러고 나서 끝. 그 다음부터는 온도 얘기 안 합니다. 뭐 제가 추워질 때는 온도가 어떻고 뭐 몇 도가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는, 온도 얘기를 많이 했다면 2월 3일 입추가 지나고 한 2월 18일 우수가 며칠이지? 2월 18일 우수가 되면 진짜 우리가 와닿을 정도로 봄이 왔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입춘이 지나고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림에 있어서 꽃샘추위가 있더라도 이 꽃샘추위가 끝나는 타이밍, 그리고 이제 꽃샘추위 있더라도 항상 큰 것들은 멈춰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낚시하는, 우리가 조금 힘들지언정 조금 빨리 필 때 나가서 포인트를 찾아서 낚시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좀 더 큰 걸 낚거든요. 봄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온도가 뭐 15도 이상 이제 온도가 유지되면서 산란을 시작하고, 산란 전, 산란 후, 산란할 때는 어떻고, 또 뭐 돌바닥이 어떻고, 그런 거 다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팩트만 딱 짚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옛날에 낚시를 가리키는 이제 제자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낚시는 봄도 초봄을 붙이고 늦봄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봄, 봄, 늦봄, 거기에 따라서 베스의 이동로가 달라집니다. 이런 설명이 재미없는 건 알지만 포인트를 가서 낚시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한번 되새김질을 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봄, 봄, 늦봄 이런 식으로 계절을 3번 나눕니다. 이 3개 나누는 거는,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부산과 대청호 완전 달라요, 느낌이. 자, 부산은 봄이 왔다, 와, 대청호는 아직 얼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3월에는 산란합니다, 4월에는 뭐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자기가 주로 가는 필드에서 좀 대입해보고 상황적으로 좀 유추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산란합니다, 뭐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진짜 낚시하면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초봄, 봄, 늦봄 자꾸 얘기하네. 이 세 단계로 나누는 이유가, 자, 지금 2월이에요. 자, 2월 3일이 입추고 2월 18일이 우수야. 그럼 2월 18일이 우수면 2월 18일부터 우리가 느낄 정도의 온도가 올라간다. 해가 7시에 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가 점점 일찍 뜨기 때문에 낮 기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낮이 기니까, 밤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 때쯤이면 아무리 추워도 낮에는 햇빛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봄에는
수온에 오르면서 오르락거리는 배스를 낚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들이 약간 눈높이가 떠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민어다. 봄에는 민어다. 생각하지 마라. 민어다. 봄에는 민어다. 그리고 봄에는 플랫스위머. 왜? 반짝반짝거리면서 무게추가 있기 때문에 수심층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던지고 감기만 하면 됩니다. 그 누구도 쉽게 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생각하지 마라. 던지고 감아라. 포인트 싸움은 분명히 있겠죠. 포인트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포인트 좀 이따 얘기하고. 그만큼 베스가 오르락거린다, 눈높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봄에는 베스가 오르락거리면서 자리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맨날 가는 여기가 봄에 맨날 가는 곳이에요. 돌밭. 야들이 봄이다. 내가 저기 있었으니 간다. 이게 아니에요. 왜? 작년 2월 17일 전 2월 17일 항상 온도가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럼 그 상황을 누가 캐치한다? 베스가 오르락거리면서 본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맘때 이렇게 붙겠네. 싹 가는 거죠. 싹 갔어. 돌멩이가 여기 몇 개 있고 온도가 몇 도. 오늘 올해 좀 춥네. 그래도 난 덩치가 있으니까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올라가서 본단 말입니다. 좋네. 한번 올라가 볼까. 왔다 갔다. 낮이 길어지네. 그러면 오늘 여기 30분 있었는데 싹 돌아보고 오늘 한 1시간 반 자볼까 이랬다가 또 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2월 말 3월 온도가 팍 올라가는 그 시기에 이제 베스들이 아침부터 가보자. 아침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한다? 코란을 합니다. 산란 전이죠. 알을 베고 있으면 코란, 이게 온도가 낮지만은 좀 더 빨리 산란하기 위해 배 까고 뒤로 누워요. 너무 빨리 팬다. 집중해요. 지금 제가 대충 적어봤는데 오늘 1시간 걸렸습니다. 대충 적어봤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 그렇기 때문에 채널 짧게 팩트를 집으려면 세면 안 돼. 자, 그만큼 셀러에 오래 머뭅니다.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초봄에는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봐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지나간다? 민호가 딱 들어가 있어. 가만히 있어. 이 뭐야? 딱 건강한 거지. 프레시비 지나간다. 이 뭐야? 딱. 겨울철 바닥을 꽂았다가 이제 봄철 슬슬슬 오르락거리면서 자, 오르락거린다는 표현을 써보면 자, 여기가 수심 1m, 여기가 수심이 3m, 1m에 3m까지입니다. 3m에서 올라와서 1m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아직 수온의 안정권은 뒤쪽이 더 나으니까. 물론 낙동과의 수심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겠냐라고 하지만은 있어요. 왜? 머무는 자리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추얼이죠. 우리가 머무는 자리하고 올라가서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자리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들이 사냥할 때 올라갔다 하지만은 또 안 할 때 내려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베스가 좀 움직이면 끼고 돕니다. 이게 끼고 돈다는 게 또 설명이 또 새는데, 사람은 저까지 갈 때, 자,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요. 그냥 걷잖아요. 그럼 베스도 여기서 쏙 이렇게 가겠죠? 아닙니다. 베스는 무조건 장애물을 낍니다. 왜? 베스는 최고의 포식자지만 자기가 자기의 은피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돌멩이 끼고 이렇게 올라요. 네, 이런 식으로. 베스가 만약에 사람을 우리가 배 위에서 낚시하다 보잖아요. 베스가 사람을 발견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부레를 빼서 가라앉아 버립니다. 자, 부레를 위해서 가라앉죠? 그 공연 안 봅니다. 절대. 왜? 눈앞에 보고 부레를 가라앉아 했다는 거는 이 자기의 장기를 사용해서 가라앉는 거거든요. 무조건 일어나더는 잘 안 먹습니다. 진짜로. 무조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급할 때. 그러니까 나 이렇게 보고 왔기 때문에 도망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쉥 도망가요. 보셨죠? 베스도 바로 앞에 있으면 쉥 도망가잖아요. 이 봄철에 이런 장애물을 끼고 있는 셀러우 초봄에 포인트들을 많이 체크해 놓으면 이 포인트에서 한 마리만 낚아도 돼요. 저는 이 초봄에는 솔직히 2월 3일 와 추다 하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우수까지도 굉장히 추워요. 절대 뭐 봄의 기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속의 베스들은 빨리 움직인다고 생각하에 큰 베스는 항상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해서 항상 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마리를 낚으러도 아니면 확실한 바이트를 받아도 포인트를 체크해 놓는 겁니다. 저는 2월 3일부터 움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솔직히 그냥 낚시하시는 분들에서는 아직 우수, 그러니까 조금은 봄의 향연이 느껴지고 부산은 우수다 따뜻하다 느껴지거든요. 위쪽은 아닙니다. 위쪽은 이제 우수다면 이거 이제 낚시 해볼까 그냥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들이 한 10%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월이 돼야 돼요. 위쪽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똑같은 나라에 한국이 있지만은 지역에 따라서 제가 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뭐라 이제 얼음 넣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 가지고 있으면서 낚시할 때 따라가면서 포인트를 찾으시면 돼요. 이거 1번 소개가 이제 끝났는데? 이거 너무 긴데? Yes. 초봄은 오르락거린다 생각하면 돼요. 아까 말했죠. 자리에 왔다 갔다.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형지물 보러 내가 산란을 할 곳이나 내가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이나 이런 위치적인 걸 많이 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온도가 있을 때는 좀 멀리 갑니다. 멀리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온도가 있으면 바바바바바 끼고 도는데, 온도가 낮다 하면 그러니까 베스가 조금만 움직이고 셀로로 올라와 있는 곧뿌리 형식이나 약간 내가 움직임을 좀 덜하면서도 오락거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컨택을 합니다. 베스들이 조금 자기가 주로 가는 대청이나 뭐 많이 낙동강이나 완전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포인트 보는 눈을 조금 키워야 돼요. 그 포인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Yes. 들어간다, 산란부두, 눈에 보인다가 아닙니다. 산란부두, 이게 들어간다, 이게 이제 초봄이에요. 먹이 활동도 하고 움직이게 하고, 야 이제 고기 나오기 시작한다, 야 여기 잘 나온다, 이제 큰 거 나온다, 이때가 초봄. 그 다음 봄은 고기가 보이기 시작할 때, 야 이제 산란하려고 준비한다, 야 왔다 갔다 한다, 야 저 비빈다, 그게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뭐 이런 상황은 뭐 5, 6월 달로 하는데, 저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산 작은 조수지, 소류지 같은 데는 3월 달 되면 이제 산란 시작하거든요. 산란 시작한다기보다 산란부, 그러니까 산란 해볼까? 산란하면서 눈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때가 이제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말했죠, 좀 전에도 지역마다 봄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생각했을 때 초봄이다, 봄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인트를 조금 맞춰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고기를 낚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봄에는 고기가 어디 있겠구나라고 자꾸 체크를 했는데, 거기서 입질을 받거나 약간 무언가 건든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 거기를 체크해 놓다가 나중에 가보면 베스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초봄의 느낌과 봄, 그리고 늦봄과 초여름하고 같이 어떻게 견접하기 시작하거든요. 늦봄이란 단어가 초여름과 만나는데, 그때 되면 산란한 베스들이 있어요. 산란한 베스는 큰 베스들, 진짜 5자나, 그러니까 항상 그냥 간단히 생각합니다. 100마리가 있으면 한 10% 정말 큰 개체들은 먼저 움직입니다. 항상 큰 것들은 덩치도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추위에 강한 것처럼 덩치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물속의 온도가 낮으니까 오히려 배를 까서라도 햇빛을 좀 많이 받아서 포란시켜가지고 산란을 억지로 만드는 애들, 약간 빠른 느낌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늦봄 때가 이제, 늦봄 타이밍이 뭐냐면 봄과 늦봄 사이에 이제 탑워터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온도가 성립이 됐겠죠? 수온이 올라가는 10도와 수온이 내려가는 10도예요. 자, 수온이 내려가는 10도면 이제 겨울철 무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늦가을, 그리고 10도로 올라가는 때 초봄, 약간 이런 식으로 10도로 커트라인 잡고 패턴이나 이런 거를 조금 낚시를 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항상. 늦봄과 초여름의 온도 차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약간은 이제 늦봄부터는 전체적으로 이제 탑워터가 조금 시작합니다. 자, 지금 탑워터를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작년에 2월 달에 용사장님이 버즈베이트를 낚았어요. 자, 거기가 어디냐? 맥도강 수로 라인입니다. 그러면 그쪽 라인은 수심은 낮지만은 공장에 뜨거운 물들이 중간중간 나오기 때문에 조금 물이 온도가 높아요. 좀 사실적으로 온도가 높고, 그리고 베이트피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수초 군락들의 베이트피쉬들을 먹으려고 베스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2월 달에 버즈베이트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버즈베이트 먹습니다, 이제 버즈 쓰세요, 이게 아니에요. 버즈베이트가 먹는다고 얘기할 뿐이지 전체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탑워터를 전체적으로 먹는 게 이제 늦봄과 봄부터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저분도 낚고 저분도 낚고 저분도 사연이 펜스베이트 잘 먹던데 가보면 또 낚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쉽게 낚을 수 있으면 이제 그때 타이밍에는 이제 초여름과 늦봄과 사이거든요. 그러면 산란 후, 산란 중, 산란 들어가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나눠지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캐치해서 포인트 선택할 때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봄에 큰 게 잘 나온다 하잖아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뒷선에 있다가 아들 오락거리잖아요. 셀로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초봄에 셀로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봄에 되면 더 많아지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캐스팅할 수 있는 거리 안에 베스들이 제일 많이 있는 시기가 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런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봄에는 뭐예요? 키워드가 산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알 때문에라도 셀로에 올라와 있어야 돼. 자, 산란했어. 산란 후기야. 그럼 얘들 어디 가 있어요? 뒤로 빠집니다. 근데 멀리 간다? 멀리 못 갑니다. 힘들어 죽겠거든.
산란 후 피부가 안 좋거나 약간 기형, 우리끼리 말 약간 아시죠? 꼬리나 뭐 이런 상처가 있거나 기형인 애들이 많이 죽어요. 그 이유가 이 자기의 몸의 모든 힘을 산란이라는 걸 다 썼어. 그런데 뒤로 빠져. 빠졌는데 약간 베이티피쉬 먹이기 힘들어. 먹고 죽는 고기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 제 배스가 많이 줄었다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낙동강 같은 경우에도 알을 넣고 수위가 자꾸 변동되다 보니까 이게 알을 낳는데 알이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않고 썩는 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체가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 하거든요. 특히 낙동강 계열계 중에서 보면 맥도강, 낙동강, 본강, 울숙도, 주변 등등 이쪽 라인은 물을 열어버리면 뭐 물의 수위가 거의 뭐 1m씩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베스는 물이 빠질 거 생각해서 뒷선에 놔. 그런데 비 온대. 봄에. 그러면 물을 더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 드러나가 썩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냥 다 몹살이지. 또 샌다. 봄철에 채비 뭐가 좋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좀 솔직히 플래시이머는 좀 웃기려고 한 것도 있고 남자 플래시이머 던져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는 웃기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초보자가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플래시이머 세드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잘 먹긴 잘 먹습니다. 솔직히 이게 스피너베이트 같은 건데 스피너베이트는 상층부터 바닥까지 다 칠 수 있는 스피너베이트예요. 그런데 플래시이머 똑같거든요. 근데 스피너베이트 단점이 뭐예요? 수초 굴락에서 쥐약입니다. 블레이드가 엉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블레이드 하나밖에 없는 플래시이머 얼마나 좋아? 그냥 플래시이머 밑에 있고 그냥 위에만 세도 지나가면 되잖아. 그러면 반짝임으로 베스를 유인하고 파동으로 내가 너한테 먹이처럼 보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가 장애물 돌파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플래시이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의 연관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큰 거 가장 쉽게 낚을 수 있는 큰 낙지라고 제가 얘기했죠. 큰 낙지 하는 포인트들 보면 전부 다 요 위에 연반 라인들 온도가 올라서 자라나는 그 타이밍에 뭐가 있냐면 그 타이밍에 베이티피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베스는 겨울철을 끝내고 먹으려고 올라붙은 게 이제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 많이 먹어야 되거든. 산모라 산모. 그러면 이제 베스들이 이제 겨울을 끝났다 이제 먹자 하는데 이제 먹이가 부패로 쫙 있는 거야. 삼겹살, 통닭, 치킨 다 있는 기라. 그러면 올라와가지고 와 먹이 활동하는 거죠. 거기다 앞에 플래시를 지나가봐 안 먹어? 바로 먹지. 물론 세드홈도 그래. 잘 먹어요. 그냥 움직이기만 먹어. 근데 이제 눈높이. 근데 연밭 뭐예요? 연밭이 자라는 장소를 봐요. 거의 늘어져 있습니다.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수심이 낮은데 쭉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늘어져 있는 곳에서 플래시를 딱 써봐봐. 아마 죽지. 약된 줄 가면 먹지. 뭐 연밭을 제가 촬영을 맨날 하지만은 몇 마리 잡고 나면 잘 안 갑니다.